and we have COVID antibodies in around 90% of the adult population. This booster program, it will protect the most vulnerable through the winter months and strengthen our wall of defense even further. 네,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추가 접종도 하는데 마스크도 계속 쓰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한때는 뭐 영국은 완전히 마스크 벗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보였잖아요. 클럽에서 파티하고 막 이랬어요. 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너무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한 1,000명까지 줄었었어요. 근데 지금 확진자 수가 3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인데다가 겨울철이 되면 다시 또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장소이긴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부스터샷을 놔서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경우에 특히 이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뭐 1차 정도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고 위중증 환자로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고령층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50대 이상들을 상대로 해서 부스터샷을 접종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높습니다. 추석 연휴에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아무래도 더 번지지 않을까 이게 확산되겠죠. 한때는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한 6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확진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비수도권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수도권의 확진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발생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되면서 확진자가 별로 좋지 않은 시그널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기간이 다가오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가시는 분들도 있죠. 또 요양시설에 머무시는 부모님을 또 면회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비수도권으로 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앞두고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 방역 기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적용이 됐고요. 오는 주말 이후에는 바로 그냥 명절 연휴 적어도 5일 정도. 근데 앞뒤로 휴가들을 내시니까 일주일 이상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난해보다 이동량은 분명히 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성묘를 미리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명절 이후에 가는 분도 계셔서 분산 효과는 있겠지만 이동량은 높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되고요. 휴게소에서 앉을 수 없습니다. 테이블 이용 금지고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사가지고 가서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들이 이제는 그 고속도로뿐 아니라 고속버스, 철도 이런 부분도 상가 좌석만 예약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선박이라든가 항공기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만 좌석을 판매합니다. 인지하셔야 되고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을 방역 당국이 내고 있는데 가족과의 모임 접촉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확진의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12시간 만나면 60%가 만약에 확진 가능성이 있다면 4시간 정도만 가족 모임을 줄여도 4시간으로 줄여도 35% 그래야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계속 모임을 하는 동안 추석에 낮에는 덥잖아요. 환기를 계속 시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확률은 60%에서 10에서 2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 지침을 전국의 며느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머무는 시간을 4시간으로만 줄여라. 감염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연하죠. 산밀에서 감염이 느니까. 그렇죠. 밀접 접촉을 밀집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가급적 창문 열고 모이는 시간을 줄이고. 줄이고. 뭐 이런 지침이죠. 근데 일단 그 예방 접종도 빨리빨리 좀 서둘러 달라. 이런 목표도 좀 계속 올리고 있죠. 네, 뭐 일단 추석 전까지 1차 접종률을 한 70%까지 올리겠다. 이게 방역 당국의 목표였는데요. 아마 그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과연 언제까지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80%, 18세 이상
90% 이상이 접종했을 때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2차 접종 완료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접종이 아니고요. 예, 1차 접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게 잡으면 한 10월 말, 11월 정도 들어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 접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접종이 한 6주 간격으로 접종이 1, 2차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다시 4주로 당기면은 아무래도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영국 사례도 봤는데 백신 접종을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네. 결국 마스크 벗고 접촉이 늘면 확진자는 확 늘게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접종을 받은 다음에도 마스크는 계속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